양분이 세게 들어가게 되면 뿌리가 죽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제가 근본적인 문제점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어느 배지에서 키우시나요? 물을 내가 주는 것보다 11% 정도 더 증수해서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 물을 이렇게 증수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거두절미하고 시작할게요. 요거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딸기 이씨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딸기의 배양액 농도가 사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굉장히 낮잖아요. 그 다음 극후반 가면은 거의 비료 안 쓰시고 3월달부터는 비료 안 쓰시고 천평 기준으로 1년에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비료대를 지불하시는 게 평균적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작년에 들으셨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딸기 배양액 이 씨가 낮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딸기 같은 경우는 요거 한번 봐주시면 확실하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딸기의 생체중 질량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인데 보시면은 잎 면적이 한 24%를 차지하고 과일이 61%를 차지하는 어마무지하게 개량된 종이죠. 정말 인간들을 위해서 개량된, 야생에 있는 산딸기는 이 정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100kg이라고 하면은 과일이 60kg이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수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정말 아쉽게도 이렇게 뿌리 부분 보시면은 뿌리 부분 무게는 4%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청근성도 이런 청근성이 없는 겁니다. 지상분이 이렇게 비대한데 지하부가 이렇게 빈약하니까 양분이 세게 들어가게 되면 뿌리가 죽습니다. 여기는 평균적으로 몇 하방 따시는지 모르겠는데 3에서 6하방 딴다고 했을 때 연속적으로 계속 과일 따먹으려면 양분이 계속 주기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양분 요구도가 높은 작물은 맞습니다만 개량된 것 자체가 뿌리가 너무 약하게 개량됐다. 그러니까 한 번에 센 농도의 양액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기 하시는 분들께서 관행적으로 신경 쓰시는 게 이 씨 농도는 크게 못 높이시고 영양제 살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전 이 농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농법은 맞습니다. 근데 영양제가 어떤 시기에 어떤 영양제가 투입돼야 되는지는 뒤에 이야기를 하고 어쨌건 딸기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딸기는 뿌리가 너무 약하다. 뿌리가 약하니까 높은 농도의 양액 재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 제가 근본적인 문제점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어느 배지에서 키우시나요? 대표님 어느 배지에서 키우세요? 딸기. 코코피트 말고 다른 거에서 키우시는 분 있으십니까? 코코피트, 상토도 있을 수 있고, 코코피트도 있을 수 있고, 피트모스 종류 다양한데 어쨌건 코코피트가 있다고 했을 때 코코피트를 매년마다 그러면 갱신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한 10년 가다. 10년 상당히 길게 가시네요. 그죠? 상당히 근검절약하시네요, 대표님. 어쨌건 코코피트를 10년까지는 아니어도 3년에서 5년 주기로 교체한다고 했을 때 이게 딸기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그 따끈따끈한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논문이에요. 보시면은 EC 되게 복잡하잖아요. EC, ECW, LF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EC가 얘기하는 건 근권부의 EC입니다. 그러니까 근권부 이렇게 쭉 짜가지고 EC를 잰 거예요. 그리고 ECW는 배양액 공급되는 EC예요. 그럼 요거 보실게요. 요거 보시면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근권부 EC가 1일 때 잠재적인 수확량이 10%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논문으로 나와 있는 자료예요. 근권부를 쭉 짜가지고 EC를 재보니까 근권부 EC가 1.3일 때 수확량이 20%가 감소한다는 거죠. 한동 기준으로 우리가 100톤을 따야 되면은 100톤을 따야 되는데 계속 코코피트를 재사용하면서 여기에 염류가 많이 집적되어 있으면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염류 집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조금 더 딥하게 가면은, 조금 더 깊숙하게 가면은 배지의 재사용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지 재사용하시면서 실제로 정식하기 직전에 포습도 하시고 배지 살균도 하시고 버퍼링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배지 관리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맞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게 제대로 먹히고 있는지 고민하라고 이 자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권부를 쭉 짰을 때 이 씨가 1.8이 나오면 수확량이 무려 35%가 감소되고요. 근권부를 쭉 짰을 때 이 씨가 4가 나오면 수확량이 100%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딸기가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왜? 딸기는 근권부가 몇 퍼센트 차지한다고요? 4%밖에 차지 안 하니까. 뿌리가 이렇게 약하니까 근권부에 염류가 집적되어 있으면 이렇게 잠재적인 수확량들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구라치는 게 아닌 게 이게 예상 수확량 이렇게 내우는 공식은 제가 열심히 이렇게 논문 서치해가지고 찾아온 거고요. 그럼 여기 나오는 LF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LF는 이 10%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물을 9% 정도 더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근권부 이씨가 1.3이야. 그러면 20% 수확량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물을 내가 주는 것보다 11% 정도 더 증수해서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공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가셔가지고 이씨 그러니까 배지를 쭉 짜셔가지고 침출되는 용액 있잖아요. 그 용액에 이씨를 재신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9를 하시면은 이 정도 9를 해가지고 그 숫자가 뭐 예를 들어 20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주는 것보다 내가 주던 게 원래 모종당 100ml를 줬으면 모종당 20%를 증수해서 120ml는 줘야지 얘네가 염류 장애를 안 입는구나 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 물을 이렇게 증수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불가능한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양액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물의 증량, 물의 비율 세팅이 어렵죠. 왜냐하면 줄이나 럭스가 이제 충족됐을 때 양액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도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거를 막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1000m 100배액이 아니라 뭐 1000m 100배 똑같이 할 때 비료 양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빨리는 물의 양을 같게 유지한다면 물 자체는 증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또 문제점이 뭐냐면 딸기 이하방 따고 나서 한참 날 따뜻해질 때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 배양액 농도가 극단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딸기가 웃자라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하방이 제일 중요하고, 그 이후 수확은 뭐 그렇게 크게 돈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그때도 소출을 거두셔야 되는데, 물이 전반적으로 증량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물 관리를 하실 거면은 전문적으로 밭 상태를 볼 수 있는 컨설턴트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네. 제가 궁금한 게 하기 전에 정식하기 전에 저 염류의 저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이제 버퍼링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배지 살균 소독할 때 배지를 최대한, 그러니까 정확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LF 값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다시 처음부터 맥을 잡고 가면 딸기는 뿌리가 약하다 동의하시죠? 뿌리가 약하니까 이씨를 낮게 줘야 된다도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배지를 아무리 저이씨로 재배하더라도 코코피트를 10년 동안 사용하시니까 코코피트의 근권부 자체가 지금 망가져 있어서 수확량이 지금 줄고 있다는 거고요. 이 주는 거를 논문에서는 물을 더 줘라라고 하고 있는데, 물을 더 주는 건 저도 추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작기 시작 전에 배지를 재사용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 두 번째 방법은 작기 중간에도 최대한 염류 집적도를 낮출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는 것.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배지를 재사용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작기 중간중간에도 계속 배지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염류를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딸기 농사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타이틀이 육묘관리긴 하지만 육묘건, 영양생장이건 생식생장이건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작기 중간중간에 딸기의 염류 집적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제품이나 어떤 물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휴믹산이라든가 풀빅산, 아니면 킬레이트제 같은 거, 아니면은 또 최근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과산화물 같은 거,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도 막 저 기포가 발생해서 염류를 좀 뺄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산화 티탄, 뭐 이게 페인트에 쓰이는 산화제인데 그런 것도 좀 아름아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쨌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토양 계량제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EC2를 낮춰야 되니까요. ECW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사실. ECW는 금액의 농도인데, 그거는 어차피 지금 다 처방전 받으셔가지고 뭐 0.8에서 1.2, 높게 가실 때는 1.3, 1.4로 관리하시니까 그거는 안 중요합니다. 어차피 그건 처방전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니까. 하지만 그거를, 지금 문제는 처방전이 가정하는 거는 배지의 재사용을 가정하는 게 아니에요. 배지의 단용 사용을 가정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농경비 때문에 계속 배지를 재사용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수확량이 떨어지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기산이나 킬레이트 젤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작기 중간에 이런 걸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기산이잖아요. 뭐 휴믹산, 풀빅산 같은 좋은 제품들이 있지만 이런 유기산들이 또 과용되게 됐을 때 안 그래도 그 뿌리가 약한 친구인데, 뿌리가 약한 딸기인데 또 데미지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양분으로 풀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딸기 쪽에 인산은 쓰셔야 돼요. 그죠? 가리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인산 가리도 쓰시고 뭐 질산 가리도 쓰시고 인산 암모늄도 쓰시고 다양하게 쓰시는 건데 요거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작년에? 근데 요게 이제 인산 가리 제품인데요. 염류 집적도를 낮춥니다. 요게. 그러니까 어차피 딸기는 인산 가리를 공급이 돼야 되고, 자, 배지에 지금 이씨가 높아져 있는 거는 불용화 돼가지고 높아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불용화된 성분들이 대부분 인산이랑 양이온이 결합한 성분들입니다. 그 분석을 해보면은 인산 철이나 뭐 인산 나트륨이나 인산 알루미늄이나 인산 칼슘이나 뭐 그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을 결합을 얘가 파괴해 줍니다. 파괴한 다음에 토양의 근권부에 배지에 이미 불용화됐었던 애들이 딸기에 흡수가 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요것만 보시더라도 무조건 쓰셔야 되는 제품이다 라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오늘 댁에 가셔서 20m가 있으신 분은 근권부 이씨를 꼭 한번 재보시라. 근권부 이씨를 재보시고 요게 얼마나 지금 내 근권부 배지에 재사용 때문에 이씨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요거를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육모 얘기로 넘어갈게요. 뭐 지금까지 질문 있으세요? 저도 저런 거 한번 쓰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이 흐름을 깨뜨릴까봐 이제 부작용 같은 게 좀 있을까봐 솔직히 매우 제품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 덕분에 또 제품 설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홍보의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감사한데, 어쨌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거 쓰시면 돼요 하고 끝냈었던 것 같은데 요건 그냥 인산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산가리 쓰시죠? 인산가리는